네, 어벤져 전략회의 1월 13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어벤져에서 처음 나오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우리 저 구독자분들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종갑에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류재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예, 오늘 여러 말씀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 자주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그 나훈아 씨가 던전 이 한마디가 참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가 어제 마지막 이제 공연을 했다는데요. 이 나훈아 씨의 발을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 또 김원희 의원 또 네. 최민희도 또 한 숟가락 얹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잇따라서 아주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 공연에서 우리 또 나훈아 씨가 한 방 또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시라. 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 어디 어른 이야기 하는데 확 그냥 이렇게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참 우리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대가수이자 가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뭔가 종사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도가 깨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근데 이 민주당은 자기들이 뭐 선결자 이런 거는 아주 박수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 나훈아 씨의 이야기는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 연예인에 대해서도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식의 그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그 나훈아 씨를 대하니까 근데요. 자꾸만 저 건들면 건들수록요. 이게 뭐 역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메랑으로 돼갖고 좀 돌아오지 않습니까? 좀 민주당에서 더 싸워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참 이번에 보니까 인간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뭐 어제도 저희가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했던 카카오톡 이 검열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좀 이거를 톤다운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가짜 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댄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히 이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을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다느니 이 땡땡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에 갔다 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 뉴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DNA에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 좀 DNA가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이 민주당은 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에 관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몇 년 전인데 다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2021년에 언론중재법 해가지고 지금이랑 논리랑 똑같아요. 가짜뉴스 퇴치하겠다고 그게 언론중재법 일명 별명이 언론재갈법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법을 입법하려다가 그때 막 국제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유엔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좌절됐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 N번방 사건, N번방 방지법이라 그래서 사전 검열을 정당화하는 그런 법 같은 것도 주도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요새 그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마치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지닌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심각하게 억압하면서
헌정 질서의 위기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뭐 자신들이 소위 민주 뭐 파출소인가요? 뭐 네. 그거 만들어서 가짜뉴스 운운하는데 우리 아까 구독자분도 올라오셨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한 욕도 가짜뉴스일까요? 그거요. 네? 지금요. 그 감독님 그 민주파출소 그 홈페이지 그거 좀 있나요? 그거 보면요. 근데 민주파출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아주 재밌어요. 네. 그 유치장이 있고요. 교도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저 민주파출소가 이달 초에 오픈을 했잖아요. 네네. 벌써 5건의 고발을 했어요. 아. 고발을 하면은 그게 유치장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네네.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거 한번 볼까요? 유치장에 유치장. 좀 누구누가 갇혀 있는지. 저희 보면요. 일받다가 김웅전 의원이 친형 강제 입원 시켰다. 그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고발해가지고 지금 일받다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받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상계엄 옹호 발언 내란 선전죄, 삼받다가 뭐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네. 사받다 또 국민의힘 진짜 뉴스 발굴단인가 뭐 그거 그 이제 마지막 그 오받다가 말이죠. 예, 어제 이제 그 이른바 뭐 저 극우 유튜버들 6명인가 뭐 고발한 거 있잖아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건데 자 저기서 재밌는 거는요. 저건 유치장이고요. 이제 그 저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교도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교도소 한번 눌러볼까요? 재밌어요. 교도소 어떤 사람들이 교도소 깜빵살이를 했는가?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이다. 허위사실 유포죄 벌금 받았다. 네. 이재명은 조폭 연루설, 장영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구형받은 걸로 저렇게 해놓고요. 아하. 그다음에 뭐 형수 욕설 튼 단체 대표가 그 벌금형이 형수 욕설이 저게 뭐예요? 그 공익 뭐죠? 예, 그 친문 단체라고 있죠. 그렇죠. 친문 단체가 네네. 그 깨시민 아니에요? 맞아요. 깨시민? 깨시민이니까. 예, 그쪽 그때 막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막 크게 틀었잖아요. 맞아요. 저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무슨 다른 건으로 이제 벌금형 받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놓고 무서워요. 네. 우리 어벤져스 잘못 까불면요. 아. 저기 유치장에도 들어가고요. 교도소에도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글쎄요, 여기에는 왜 김의겸,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유시민 등등 다 거짓말로 가짜뉴스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네. 근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고 굳이 자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도소에 가 있는지 사실은 저거는 이재명 교도소네요. 그러네요. 이재명 자기 관련된 것만 잔뜩 저렇게 올려놓고 교도소장이 누구예요? 이재명. 아마 진짜 교도소를 아마 네. 곧 아마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민주당이 앞으로 만약에 집권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들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보면 정말 나훈아 씨 같은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노래만 해야 되고 그럼요. 그죠? 노래만 해야 되고 카톡으로 뭐 하나 전달했다가 바로 또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경험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참 저렇게 보여집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진짜 교도소를 가야 되는지 조국이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해서 교도소 가 있는데 왜 저기는 안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특검법 정국이요. 지금 일단 민주당이 내란과 외환 행위 관련된 특검법을 내세웠고 민주당 그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참 이 특검법 민주당 내용을 봤더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미국에서마저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들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경호처 내부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경호처 내부가 꽤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경호처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이 된 듯합니다. 지역화폐법 발의하면서 7월 달에 돈 뿌리겠대요. 자기 대통령 되면 돈 뿌리겠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